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강 법칙 중에서 제일 첫째로 꼽는 깨끗한 공기에 대해서 생각을 조하려 보겠습니다. 깨끗한 공기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깨끗한 공기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신체의 힘, 즉 체력은 이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를 얼만큼 호흡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이야기죠. 건강을 회복하고 또 건강을 보다 더 좋은 건강으로 유지하는데 산소가 어떻게 생명을 위한 이 생명력을 보급하고 있는지 좀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살아있는 기계라고 말씀드렸죠.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장기를 이룩하고 우리 몸에는 5개의 생명의 장기가 있고 그 외에도 그 적은 장기가 없으면은 우리의 생명을 존속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은, 참 우리 몸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 몸만큼 잘 만들어진 피조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미소한 단위인 세포는 생명 유지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꼭 4가지는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그 중에 첫째가 산소입니다. 둘째는 물, 셋째는 영양소, 넷째는 우리 몸을 청소하는, 정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면 요 4가지만 간단하게 비교를 해볼 때 산소가 얼만큼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이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분초를 다투면서 생명은 존속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뭐를 다투면서요? 분초를 다투면서. 물이 없으면 날들을 며칠, few days, 이런 날들을 다투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양소가 없으면 weekly, 줄을 세면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우리 몸이 죽어가죠. 그러나 청결, 노폐물과 독소를 배설시키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분초를 다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여유 있게 수시간을 다투면서 우리의 생명이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죠. 산소가 없으면 에너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려서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세포 안에는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틀이 있죠. 마치 조그마한 스토브와 같죠. 그것을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에 당 한 입자가 들어가고 산소가 공급되면은 당이 산소에 의해서 연소하면서 에너지, 힘을 만들어냅니다. 이 힘을 세포가 만들어내지 못하면 에너지죠.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 몸에 살아있는 기계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산소가 없으면 에너지를 만들 수 없는 것이죠.
산소는요, 그 질과 양이 있습니다. 질도 좋아야 되고 양도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제한된 시간에 주로 우리 몸에 꼭 유익한 산소에 대해서만 주로 말씀을 드리고 공기 오염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시간에 오염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많이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주된 것이 산소, 이 깨끗한 공기에 대해서 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산소의 질과 양이 있는데, 산소의 질은 분명히 오구에 우리 집 안이 아닌 밖의 산소가 가장 좋습니다. 산소가 질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은 이런 것으로 정합니다. 우리 대기에 있는 공기는 이온화되어 있습니다. 이온화되어 있다 하면은 산소는 음성으로 전기적으로 차지가 되어 있고, 탄산가스나 다른 불순물들은 양성으로, 그러니까 플러스죠, 차지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적으로. 그래서 이 공기에 산소의 입자와 이 다른 불순물 음성과 양자가 같이 있는데, 음이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기는 아주 신선하고 경쾌하며 우리 건강에 좋은 공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공기를 정화시키느냐? 우리를 공기를 정화시키는 것은 우리 대기권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요, 방사성 입자로 인한 천연의 이온화 현상이 있습니다. 지구 표면에 바로 이 방사성 입자로 인한 천연의 이온화 현상이 음이온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또 이 지구 표면은 전기적으로 음이온으로 차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음이온인 산소가 지구 표면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면은 서로 repel, 서로 거절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공이 튀는 것처럼 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대기권으로 또 튀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 현상으로 우리 집 안에서는 여러 가지 커튼이나 이런 그 쉐드락이라고 벽을 친 그런 거라든가, 또 우리가 쇼핑백이라든가 나이롱 옷, 퍼니처, 호마이카 뭐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음이온이 계속 흡수가 되기 때문에 실내에는 음이온이 대단히 뚝 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또 음이온을 만들어내는 햇살, 햇빛이 쫙, 특히 아침에 그 햇살이 비칠 때에 소나무나 전나무나 향나무 근처에서 산소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 나무의 잎사귀가 바늘처럼 뾰족뾰족, 끝이 뾰족뾰족한 데서부터 많은 산소를 방출해내고, 우리 사람이나 동물이 내뿜은 양이온인 탄산가스는 흡수를 하는 것이 모든 나무와 플랜트가 하는 일이죠. 그러나 특별히 그 중에서도 소나무, 전나무, 향나무 이런 것들은 대단히 산소를 많이 방출해냅니다. 이것이 아침 햇살이 이 산소를 치고 지나가면 그때에 아주 활성도가 대단히 높은 음이온 산소가 됩니다. 그래서 햇살에 의해서 음이온 산소가 증가되고 있고, 대기권에는요, 태평양 바다에 물이 햇빛에 의하여 증발할 때 또 음이온 산소가 많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폭포수 근처에 물이 떨어질 때 바위나 돌에 부딪히거나 서로 부딪혀서 물의 입자가 수소하고
산소가 분리될 때에 또 음이온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딘가 폭포수 근처에를 가거나 호숫가 근처에 가거나 바다 근처에를 가면은 왠지 시원한 게 가슴이 확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을 갖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런 음이온으로 차지된 산소의 함량이 많이 있는 대기권에 여러분이 노출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염, 집안의 쓰레기라든가 집안의 가스 스토브라든가 또 도해지의 자동차의 매연이라든가 또 많은 사람이 그 스프레이를 하고 향이라든가 뭐 남은 것들 한다든가 LA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모그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공기를 대단히 오염시키면서 음이온으로 차지된 산소의 양을 뚝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이칼라지스트의 보고에 의하면은 도해지에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이 50%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폐 안에 산소, 이 음이온으로 차지된 산소의 양이 많은 공기를 잔뜩 심호흡을 해서 폐를 가득히 채우면 혈액 가운데 꽈리 같은 폐에 그 꽈리 같은 데에 이제 혈액이 와 있습니다. 그 헤모글로빈 한 입자가 산소를 몇 개를 자기에게 싣고 필요로 하는 세포에 달려가서 공급을 하느냐 하면은 4개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S자 커브를 하면서 여기에 산소는 어디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헤모글로빈 거기에 붙습니다. 겉에. 그 제일 밑에 붙으면 뭐 하나가 붙으면 제일 밑에, 그 다음엔 2번째, 그 다음엔 3번째, 그 다음엔 4번째 해가지고 4코너에 하나씩 붙은 그런 현상이 되면은 95% 이상이 산소로 포화되었다 하여서 이 헤모글로빈은 전기적으로 이 산소는 충전시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충전이 되어 그 속도가 초속으로 혈액 가운데서 달려가서 우리 뇌 또는 콩팥의 사구체, 그러니까 피에서 찌꺼기를 걸러내는데 심장 자체 근육, 그리고 간세포 자체, 폐 자체, 이렇게 그리고 뇌세포, 이래서 생명의 장기에 꼭 필요한 세포에게 꼭 필요한 산소를 갖다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산소만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포와 우리 몸의 모든 조직과 장기들은 충전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먹지 않아도 굉장히 그 생명의 활력을 충분히 얻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생명이 유지되고 또 더 좋은 건강으로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바로 이 옥외에 있는 깨끗한 공기죠. 그러면은 이 깨끗한 공기, 이온화된 산소는 무슨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까? 첫째로 혈액을 정화시킵니다.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세포에게 떨어뜨려 줄 뿐만 아니라 세포가 모든 기능을 발휘하고 찌꺼기로 남긴 탄산가스, 이산화탄소를 또 자기에게 싣고 빨리 혈류를 타고 폐로 가가지고 폐에게 그것을 내보내 줍니다. 2번째로 신경을 안정시켜 줍니다. 식욕을 증진시켜 줍니다. 소화력을 증진시켜 줍니다. 숙면을 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우리를 밤에 정말 단잠을 이루게 해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 전체를 충전을 시켜줍니다. 몸 전체를 충전을 시켜주는 작용을 바로 이 이온화산소가 하고 있습니다. 체력이 증진되고 건강이 증진되고 정신을 소생시켜 줍니다. 생명의 장기를 활기차게 해주고 축적된 불순물들을 제거해 줍니다. 피부를 생동감 있게 마치 17, 18살 된 아이가 볼이 볼구스름하니 잘 익은 복숭아의 껍질이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런 생동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피부를 갖게 해줍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평온감과 침착성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에 적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뇌는 미리 여기서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뇌는요,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 중에 20%를 몽땅 사용하는 산소를 가장 많이 소모시키는 생명의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체중으로 말하면 우리 몸 전체에서 불과 5%밖에 되지 않는 뇌가 산소의 소모량은 이렇게 높습니다. 또 혈액순환은 우리 몸 전체 순환하는 것에 15%의 혈액만 우리 뇌를 돌고 있으나 산소의 소모량은 얼마라고요? 자그마치 20%나 됩니다. 그리고 이 뇌의 음식은 산소와 단당입니다. 단당만 태워서 미토콘드리아에 넣고 태워서 에너지를 발생하는 것이 뇌세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세포는 산소 결핍증이 오거나 산소가 완전히 차단되면은 분초를 다투면서 불과 3분 내지는 5분이면은 뇌세포는 생명을 잃고 맙니다. 기억력도 증진시켜 주지요. 지력도 훨씬 증가시켜 줍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장 적게 사용하고 남고 그대로 무덤으로 같이 가주는 생명의 장기가 어떤 장기인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뇌랍니다. 그리고 우리 면역을 증진시켜 줍니다. 우리 면역이 증진이 돼서 면역이 튼튼하면 마치 나라의 군대가 강하면 외적이 침입을 못하는 것처럼 모든 병을 발병하기 전에 너끈히 이기기 때문에 암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얼만큼 어떻게 가장 많이 이 좋은 깨끗하고 신선한 산소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옥의 활동입니다. 우리가 옥의 활동을 예를 들면 활보를 한다든가 농사를 짓는다든가 땀이 촉촉하게 날 만한 그런 운동을 20-30분씩 매일같이 한다면은 우리의 생명의 활력은 날로 증진합니다. 리서치에서 연구한 발표에 의하면은요, 양로원에 65세 되는 분들을 절반은 그대로 늘상 생활하는 대로 놔두고 절반은 일주일에 3일씩 단지 30분씩만 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밖으로 나오게 해서 옥외에서 30분 동안 활동을 하고 다시 양로원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 그룹에다가 뇌의 MRI라는 것을 해서 뇌가 무게가 얼마나 하며 그 크기, 볼륨,
부피는 얼마나 한지를 측정해 놓고 6개월 후에 다시 뇌의 부피와 무게를 쟀더니 27%가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깨끗하고 신선한 산소를 호흡하며 옥외에서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생명력을 증진시켜 주는지를 이제 가히 짐작하시겠죠. 그러면 실내의 산소 분포도나 실내에는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폐는 24시간 우리가 잘 때에도 쉬지 않고 탄산가스는 내어보내고 산소는 받아들이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방문을 꼭꼭 닫아서 통풍이 되지 않게 한다면은 마치 어항처럼 어항 안에 물고기가 산소 공급을 계속 해주니까 그렇지 안 해준다면 그 제한된 공간 안에 제한된 물 속에서 아가미로 호흡을 하지요. 그럴 때 산소는 받아들이고 노폐물은 배설을 합니다. 얼마 지나면은 노폐물로 더러워진 그 물을 다시 아가미로 받아들이고 또 내보내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이 들면서 결국은 죽어서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항에다가 열대지방, 트로피컬 피쉬, 열대지방의 붕어를 키우시고 그를 즐기실 때에 뭐를 공급하셔야 합니까? 산소를 공급하셔야 하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에 사람이 많은데 모여 있는데 문은 다 닫아 있고 그러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선 온도가 너무 더웁게 올라가고 있죠. 두 번째로는 숨이 약간 막힐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시죠. 그것은 모두가 탄산가스, 이산화탄소는 내뿜고 산소는 흡입하면서 그 제한된 공간 안에 산소의 분포량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실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들이 산소를 흡수해 가기도 하지만 사람이 산소를 흡수해 가고 노폐물을 배설하기 때문에 그 공기는 아주 혼탁한 오염이 높은 그런 공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실내에는 통풍이 되어 있고 우리가 잘 때 신선한 공급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을 닫지 않으면은 넓은 공간에 그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는다 해도 우리 폐가 산소를 호흡할 때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대기의 변화로, 대기권의 변화로 약간의 바람이 불면서 공기가 유통되는 공기에서 가장 많은 양을 흡입해 드릴 수 있고, 바람이 너무 세면 호흡을 하나 우리가 별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공기가 또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호흡을 하지만 공기를 별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산소를 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헤모글로빈이 폐의 꽈리 같은 데에 와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할 때에 폐에 들어온 산소의 양이 적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헤모글로빈 한 입자가 산소를 딱 하나밖에 안 싣고 혹은 겨우 둘 그렇게밖에 안 싣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말초 혈액을 뽑아가지고 산소 세츄레이션 용해도를 측정하면은 그것이 뚝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통풍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을 할 때요, 카디오베스큘러 엑서사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심장, 폐를 위한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호흡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깊이 호흡할 수 있는 데까지 호흡을 하고 내뿜을 수 있는 데까지 찌꺼기까지 다 구부리면서 내뿜는 그런 천천히 그러나 깊게 하는 호흡을 가지고 카디오 펄모너리 엑서사이즈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복부의 근육과 횡격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심호흡을 하는 운동으로서 폐를 위하여서도 물론 좋고 심장을 위하여서도 좋고, 이것은 산소를 받아들이는 그 일에 보통 좋은 운동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하루 20분씩 하시면은 특히 어떤 지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대단한 유익이 되시겠습니다. 우리 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한 산소를 필요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산소 부족증이 오면은 어떠한 질병에 걸리는가? 산소 부족증이 되면 피가 슬슬 가뭄에 흘러가는 개천물처럼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피가 아주 불결해집니다. 소화가 더뎌지고 피부는 아주 창백해지고요. 생각은 둔해지고 영적으로 혼탁해지며 감수성이 아주 둔해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면 우리는 깨끗한 하늘이 주신 이 공기, 이것은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는 하늘이 주신 축복 중에 엄지손가락을 꼽습니다. 음식보다도 더 중요하고요. 약보다도 물론 더욱 중요하며 폐의 음식물이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에 필수적이며 폐와 위장질환에 꼭 필요한 요소이며 신경을 안정시키는 안정제입니다. 산소 부족으로 받는 영향은 뇌세포가 가장 심각한 것을 받음으로써 대뇌에서 이성과 의지력과 판단력과 정서와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대뇌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무기력하고 둔하여지면은 성을 잘 내고 판단력이 없어지고 투쟁적이 되고 사람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겠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바로 이 건강의 8가지 법칙, 이 생명의 법칙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하기를 고대하고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도 우리가 구하면 선물로 주십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